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2,400선이 깨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은영 아나운서는 사이드카 걸리는 거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사실 주말 동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파월풋, 뭐 트럼프 풋 뭔가 이 사람들이 시장을 좀 살려주기 위한 립 서비스를 좀 해주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4%가 넘게 이제 급락한 상태로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4%가 넘는 급락세가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좀 무거운 주제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관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계산이 안 된다라는 주제. 얼마나 빠졌는지 계산도 안 되는 거 바로 같아요. 그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원 가까이 이제 시총이 와. 증발했다라고 해요. 이게 네. 미국 증시만 증발을 한 거지. 오늘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9% 넘게 폭락했었죠. 대만도 시작하자마자 10% 넘는 폭락세가 나타났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오늘 9%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어요. 유럽도 지난 주말에 거의 대부분 다 4, 5%씩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충격으로 인해서 증발한 자금이 사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상호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관세를 벌어들여서 무역 적자를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년에 관세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88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88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가 며칠 동안에 이제 증발한 거 사실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거에 거의 뭐 10배 이상의 이제 시총이 지금 날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부과, 아름다운 관세를 부과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꼭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발 물러서서 관세를 유예한다라거나 이런 걸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예요. 아직도 47%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또 강성 지지층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지지를 위해서 더욱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나름대로 이제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이제 또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골프 치는 이런 모습, 티샷을 치는 이런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X에다가 올릴 정도로 일부러 더 홍보를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지지층을 더 이제 결집을 좀 시키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강조를 좀 했던 관세 정책을 실제로 지금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 국가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우리 시장의 예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수준에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상호관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상대국과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나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세 상단,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캡을 먼저 이제 상단을 딱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은 미국 상품에 우리 관세 0%를 할게 이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베트남은 관세 부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인도도 보복 관세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내에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또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협상을 위한 또 좀 더 빠른 이제 보폭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주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계속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는 이유는 상대방 국가들의
조금 더 빠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제 미치광이 전략, 강대강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중국 쪽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한 번 더 충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 뭐 중국 시장도 같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 9일 내지는 4월 10일 전후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뭔가 이제 협상이 조금 진행된다라고 하면 관세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씌워놨던 캡을 조금씩 이제 낮추면서 협상과 그리고 이제 그 협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씩 이제 낮춰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4월 9일과 4월 10일 전후에 시장에 이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관세 정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엄포를 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대국들과의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 관세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저는 반등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과 베트남이 이제 협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인도 쪽도 이번 주 안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씩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대국과 협상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충격이 덜어지기 바라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뭐 단연 이 종목이에요. 사실 오늘 정치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 종목이 거의 유일한 이제 대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랩바디 B의 또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사실 ABL 302를 사노피에 이제 기술 이전했을 때 이게 파킨슨병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사노피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그랩바디 B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좀 받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GSK 쪽으로 무려 총액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의 또 다른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아수라장이잖아요. 이런 아수라장에 ABL 바이오가 나홀로 지금 장 초반에 이제 점 상한가 이제 들어갔다가 뭐 장 초반에 약간 상한가가 이제 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상한가가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 총액은 뭐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다. 사실 실제로 지금 ABL 바이오가 오늘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EGF-1R 기반의 이제 BBB 셔틀 플랫폼 중에서는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총액의 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이 조금 이제 작다는 거, 한 7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단기 마일스톤까지 합치면 이제 한 1,50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계약 금액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 총액 이제 계약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규모의 계약이 좀 체결이 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킨슨병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감안해 보면 뇌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기술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인정을 좀 받은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뭐 ABL 바이오 사실 연초에 올릭스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죠. 알테오젠도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죠. 벌써 지금 4월인데 또 ABL 바이오는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해온 결과물들이 올해 벌써 상반기 때 이렇게 엄청난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거, 약세장의 단기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바이오테크,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ABL 바이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선정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네.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에요. AI 관련해서 왜 올라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브리 이미지 이 센세이션이라는 이 대유행 때문에 사실 챗GPT 구독자 숫자가 이제 폭증하고 있고 진짜 오픈 AI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진짜 10억 명을 넘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제가 금요일 날도 솔트룩스를 추천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추천드렸는데 왜 사실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제 추천을 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발효를 할 거잖아요. 4월 9일부터. 근데 그 상호 관세 관세율을 계산을 할 때 상대방 국가와의 어떤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나는 금액을 이제 비율로 계산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이제 적자 규모가 50% 정도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의 절반, 반은 우리가 부담해 줄 테니까 한국이 25% 부담해라.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적자율을 계산할 때 이 무역 수지에는 우리가 상품 수지가 있고 비상품 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상품 수지만 놓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구글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안드로이드 이제 소프트웨어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건 본인들 이익으로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많죠?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 구독료도 이번 계산한 상품 수지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야말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공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세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식 자체의 이 서비스 수지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그야말로 무풍지대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불이 열풍과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솔트룩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심지어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는 마음 AI,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동반해서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관세 정책에 대한 충격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가 어디냐? 중국 수혜주들을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세 무풍지대의 대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솔트룩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하이브입니다. 엔터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4%에서 5%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베타 계수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실제로 오늘 지수가 4, 5% 급락하면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8에서 10%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엔터주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수혜자가 예상되는 이런 엔터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다. 앞서 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관세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굉장히 좀 심한 구간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관세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쪽이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S 이제 완전체가 하반기 때 이제 출범을 또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수위 또 중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하이브가 이제 꼽히고 있으니까요. 뭐 오늘 조금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61선 추세는 충분히 좀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여전히 이제 단기 대안 종목으로 충분히 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엔터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잘 버텨주던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좀 AS를 해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5% 빠지는 게 제법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틀째 이제 급락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안 한다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풋모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관세를 의약품에 또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리스크가 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대혼란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품목별 관세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국가별로 부과되어 있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100만 원 초반까지 또 밀렸기 때문에 10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또 관세 부과 안 한다라는 게 중론으로 또 굳어지면 지난주와 같은 또 화끈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고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반사수의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니까요. 중기 관점으로 제가 140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반등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약품 관련해서 여전히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내일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AS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 동진 세미캠을 레거시 반도체 살아난다 그러면서 가장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도로 제자리까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레거시 반도체 수요야 이게 경기에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의 회복 시기도 또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동반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안 좋았던 1분기 실적은 이제 털어내고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다만 향후에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높은 고율의 이제 상호 관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레거시 반도체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변수는 관세와 또 같이 맞물리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관세 시나리오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내일 오전에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는 거 실적 스코어를 좀 잘 보시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발표가 어떤지 D램 업황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은 또 대응 전략을 새롭게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같이 급락장에서도 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정치 테마나 뭐 남북 경협 이런 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좀 종목 공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고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까 제가 ABL 바이오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주말에 또 호재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호재가 다 묻혔기 때문에 이 종목 정도는 좀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5,500원 현재가로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또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배아줄기 세포 기반으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ABL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ABL 301 이 플랫폼 자체가 파킨슨병의 이제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BBB 셔틀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그만큼 빅파마들한테 인정을 좀 받고 있다. 어쨌든 뇌 신경계 질환에 대한 이제 치료 요법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S바이오메딕스가 지난 4월 5일 날 세계 최대 이제 파킨슨병 학회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12명 환자 고용량과 저용량 이 두 가지 6명씩 나눠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년 이후 추적 관찰 결과를 이제 이번 학회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사실 1년 추적 결과 글로벌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도 거의 탑티어 수준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사망자가 0명이었고 MDS 같은 경우에 21에서 27%까지 호전되는 이제 수치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좋은 수치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작 2, 3%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다면 저는 S바이오메딕스도 최소 20% 이상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국 임상 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이번 임상 중간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가치 자체가 4월 5일 결과 발표하기 전과 후에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분위기만 좀 안정되면 S바이오메딕스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20, 3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뭐 뻔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주가를 제가 조금 깔아놓고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9만 원에 매수한다라고 하고요. 현대로템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오후장에 저는 9만 원 밑에 자리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9만 원 정도로 이제 가격을 좀 깔아놓고요. 왜냐하면 조정 시 어쨌든 저는 방산주는 1순위로 또 매수를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아까 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왜 움직이는지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 관세율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방산과 조선 이런 품목들도 관세는 똑같이 이제 부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과 미국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방사는 사실 미국과 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뭐 천궁2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겹치는 항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요 수출 지역도 유럽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쪽이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관세 정책의 피해를 가장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주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20%가 넘는 또 조정이 좀 들어왔으니까 9만 원 아래 구간에서 이제 저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현대로템은 조금 중기 관점으로 가격 회복 시도를 이제 또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말 그대로 대폭락을 보이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을 굉장히 좀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시장 급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